상태를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자아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배우는 겁니다. 자, 크게 우리가 자아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행동적 진단 방법이 있고, 사회적 진단 방법이 있고, 역사적 진단 방법이 있고, 현상학적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입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게? 네 가지죠. 다시 한번 더 보세요. 행동적 진단 방법, 사회적 진단 방법, 역사적 진단 방법, 현상학적 진단 방법,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바로 자아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행동적 진단 방법을 씁니다. 나머지 진단 방법 세 가지는 행동적 진단 방법을 쓰는 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네 가지 중에 어느 걸 주로 쓴다? 행동적 진단 방법을 쓰고 나머지 세 개는 그것을 진단하는 데 하나의 수단이 된다. 그러면 이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드리고, 결국 이 사람이 뭘 보고, 행동적인 드러난 걸 보고 그 사람의 자아 상태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는데, 주는 행동적 진단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어떤 조직을 관리하거나 사람들을 교육하거나 또는 심리 치료를 하거나 코칭을 하거나 또는 대인 관계에서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자아 상태를 파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 되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놓고 활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행동적 진단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예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말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일단 드러난 거니까 행동적 진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말을 하지 마. 자, 하지 마라는 말은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어디에 해당될까요? 통제적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를 CP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수준이 올라와 버렸죠. 자, 다시 한 번 더. 하지 마는 뭐? CP. 하지 마라는 말을 하고 있다면 저 사람은 어떤 자아 상태에 있다? CP 자아 상태에 있다. 난 할 수 없어요라는 건 어떤 자아 상태에 있을까요? 이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나는 현재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는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과거에 바로 이 통제적 어버이 자아 상태에 내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았어. 그러면 하지 마라는 말이나 난 할 수 없어요라는 이런 말은 어떤 자아 상태다? CP 자아.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말만 듣고도 우리는 뭐? 저 사람이 어떤 자아 상태인지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럼 대단한 능력 아닌가요? 자, 그 다음 어조. 우는 소리를 할 때 어느 자아 상태에 있을까요? 우는 소리. 맞춰보세요. 우는 소리. FC. 자유로운 어린인데 FC는? 우는 소리. 자유롭게 보니까. 자유롭게 오니까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네. 바로 AC죠. 소리를 뭔가 우는 소리가 막 자꾸 그 운다는 게 아니고 이 소리는 뭐냐면 말을 할 때 우는 소리로 말을 하는 것. 그 소리를 우는 소리를 짜는 듯이 이야기한다면 그건 자유로운 어린이가 아니고 순응하는 어린이. 자기가 싫지만 억지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로 해서 좀 우는 소리. 우리가 좀 우는 소리 하지 마, 짜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 그 대상은 어떤 자아 상태에 있다? AC 자아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아 상태에 대한 앞에 공부를 해서 이해를 했으면 지금부터 이제 실제로 그 사람을 보고 파악한다. 그러니까 파악을 해야 분석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코칭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뭔가 관계를 할 때 활용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목소리가 굵고 뭔가 힘이 있고 또 목소리가 높고 활력이 있다. 지금 내가 목소리를 힘있게 자신감 있게 활력 있게 하고 있다면 나는 어떤 자아 상태에 있나요? A. 바로 그거예요. 이제 감이 잡히죠? A. 아, 자기 신념이 있고 자기 확신에 차 있고 뭔가 목소리가 굵고 힘이 있다. 그러면 무슨 상태? 아, 저 사람은 A 자아 상태에 있구나 라고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의 어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파악하는 거예요. 아까 하지 마라는 거는 말로 가지고 그 사람의 자아 상태를 파악했다면 금방은 어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자아 상태를 파악한 겁니다. 자, 이제 제스처를 가지고도 그 사람의 자아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움츠러들었다. 기가 꺾였다. 움츠러들었다. 어떤 자아 상태에 있는 건가요? AC.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바로 AC죠. 움츠러들었다. 자, 다른 사람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거나 공격을 한다. 어느 자아 상태일까요? FC. AC. 손가락질한다. CP. 그렇죠. CP죠. 통제적 어버이. 손가락질하는 거. 그래서 어떤 제스처를 보고도 우리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자아 상태에 있는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자세를 곧고 바른 자세를 하고 있다면 어딘가요? 곧고 바른 자세. AC. 곱고 바른 자세. 아까 굵고 목소리가 힘있고 활력 있는 게 A 자아 상태였다면 곱고 바른 자세는 A. A 자아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의 제스처나 행동을 보고도 아, 이 사람은 어떠한 자아 상태에 놓여 있구나. 그러면 자세가 곱고 바르고 목소리가 당당한 사람은 어떤 자아 상태? A 자아 상태에 있다. 사람들 앞에서 뭔가 기가 꺾여가지고 움츠러들고 있고 목소리가 가늘다면 어디에 있다? AC에 있다. 사람들 앞에서 뭔가 자유분방하고 자기를 잘 표현한다면 어디에 있다? FC. FC에 있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잖아요. 자, 이제 얼굴 표정으로 가지고도 얼굴 표정, 여러분 얼굴 표정 좀 잘 지어야 돼. 내가 지금 여러분 자아 상태를 파악한다 이 말입니다. 자, 차분한 얼굴을 보이고 있다면 어느 자아 상태에 있는 걸까요? 차분한 얼굴. A. 이야, 이제 바로 나오죠. 이 정도 되면 이제 오늘 이 수업 받기 전과 수업 받은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고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도 그 사람의 어조를 듣고도 또 그 사람의 어떤 자세 이런 걸 보고도 저 사람이 어떤 자아 상태에 있구나.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게 되고 파악을 하게 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학습자가 되는 겁니다. 자, 긴장된 얼굴은 그럼 어딜까요? 긴장된 얼굴. AC. CP. 아, 똑똑해요. AC입니다. 남을 의식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를 해봤냐면 행동적 진단에 대해서 예를 이제 해봤습니다. 자, 좀 더 한번 보죠. 그러면 AC에 대한 AC가 아까 뭐였나요? 순응하는 어린이. AC에 대한 행동적 진단을 제대로 하려면 무엇을 우리는 보면 이 행동적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현재 AC적인 이런 행동을 드러내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파악을 하고자 한다면 이게 어떤 영향을 받아서 지금 AC가 됐나요?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통제적 CP. 바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CP, MP에 대해서 어떠한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는가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행동적 진단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순응하는 어린이로서 AC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과거의 통제적 어버이에 관련돼서 그러면 내가 AC가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성장한 이후에도 내부에 억압된 게 많고 진짜 자기가 아닌 가짜 자기로 형성되어 있을 확률이 아주 높다. 왜? 통제적 어버이에게 순응하기 위한
그러한 가짜적인 맞춰주는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만 했다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성격 형성에 바로 이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그것들이 성인기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어떤 문제를 전부 다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성장장애라고 이름을 붙여도 과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성장장애라는 말을 씁니다. 성장장애는 결국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성장했는가. 그래서 A씨를 정확하게 알려면 뭘 봐라? 부모에게 순종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봐야겠다 이 말입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순응하는 어린이잖아요. 어떻게 순응했는지를 알아본다면 그때 그냥 자기 의견을 표현을 못했다. 자기가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자기는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나는 내 욕구를 드러내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안다면 그것들로 인해서 가가 많이 형성됐구나. 그것들로 인해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진짜가 아닌 가짜 자기로 이 사람은 계속 성장하고 어른이 돼서도 가짜 자기로 살았을 가능성이 좀 높구나. 이 A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 부모에게 어떻게 순응했는지를 알아보는 게 정확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감이 잡히나요? A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어떻게 순응했는지를 알아보면 된다. 그러면 A씨가 아닌 NP를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NP. 이걸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양육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알죠.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양육적으로 돌봐주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지금 이 양육적 NP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나타내고 있는 행동이 NP라고 한다면 이건 결국 어릴 때 자신을 돌봐줬던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양육을 해줬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의 NP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분류를 들어가면 이제 자신을 비추어 보세요. 내가 결국 지금 어떤 아버지로서, 이게 이제 아버지도 있잖아요.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양육적 어버이, NP를 나타내고 있다면 나의 이 NP는 과거에 부모로부터 또 부모가 아니라면 부모의 역할을 하는 권위자로부터 어떠한 양육을 돌봄을 받았는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자신의 NP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쉬워지죠? 자, 그러면 A씨와 FC는 어릴 때 경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경험이 다르니까 결국 행동들도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어른인 앞에 있는 대상이 어른인 경우에도 이 사람의 뭐만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자아 상태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행동만 보면 이 사람은 현재 A씨에 있구나, FC에 있구나. 그럼 이 현재 A씨의 자아 상태는 어릴 때 이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를 유추할 수가 있다.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사람의 행동을 잘 파악하기만 한다면 이 사람의 자아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의 자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건 이 사람의 성장기에 결국 정리하자면 부모와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가, 어떠한 자신의 경험을 했는가, 이런 거에까지도 알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행동적 진단입니다. 이 행동적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진단과 역사적 진단과 현상학적 진단이 하나의 수단이 된다고 했죠. 그럼 이제 사회적 진단을 한 번씩 이제 살펴보죠. 사회적 진단. 자, 상대방이 나를 보고 반응하는 자아 상태를 보면 내가 어느 자아 상태에
에서 상대방이 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누구의 자아 상태를 알 수 있다? 자신의 자아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 사회적 진단이에요. 결국 상대의 피드백을 보고 나 자신의 자아 상태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보죠. 내가 피자아 상태, 피가 어딘가요? 어버이 자아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상대방을 대한다면 상대방은 어떤 자아 상태로 나에게 반응을 할까요? 내 자신이 피자아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상대방은 어떤 자아 상태에서 반응할 확률이 높냐 이 말입니다. 바로 그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어린이 자아 상태로 내게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자아 상태에 있다? 피자아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진단은 내가 어떤 상대방에게 뭔가를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어떤 자아 상태로 반응하는가를 보고 내가 지금 어떤 자아 상태에 놓여 있구나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 내가 P자아 상태에서 상대를 대하면 상대는 뭐? C자아 상태로 반응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럼 내가 A자아 상태에서 대화를 한다면 상대방은 어떤 자아 상태에서 반응할 확률이 높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감이 잡혀오는 거예요. 내가 A자아 상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내가 상대방을 대한다면 상대도 A자아 상태로 반응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면 내가 AC자아 상태에서 대한다면 상대는 어떤 자아 상태에서 반응할까요? 이쪽이나 바로 P 넓게 잡아서 P자아 상태에서 반응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사회적 진단 방법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행동적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역사적 진단입니다. 역사적 진단. 역사라고 해서 멀리 세계의 역사 이런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역사적 진단은.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자랄 때 그 어릴 때의 모습을 누가 지켜봤을까요? 부모가 지켜봤잖아. 그래서 그 부모에게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의 자아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누구를 상담하는 거예요? 부모와의 대화나 상담을 통해서 이 대상이 어릴 때 어떠한 자아 상태를 가졌느냐, 자아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았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역사적 진단. 결국 사회적 진단과 역사적 진단은 행동적 진단을 하는데 전부 다 참고사항이고 수단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 때 이 사람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전체성을 가지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CP와 MP에 대한 행동 단서, CP와 MP에 대한 행동 단서. 이거는 부모나 권위적인 인물들의 행동을 본받은 것인지 진단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CP, MP를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의 행동이 부모의 사고와 감정과 행동을 본받은 것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부모에게 질문을 해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부모의 어떤 CP와 MP가 이 대상에게 그대로 본받은 것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AC와 FC에 대한 행동 단서. 이걸 우리가 지금 행동 단서라고 이름 붙이지만 역사적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릴 때 비슷한 상황에 대한 회상을 합니다. 할 때 그때의 생각과 감정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 어릴 때 FC 때와 AC 때의 행동들을 회상을 하면 그 회상을 할 때 나는 불안하다. 나는 지금 자신감이 있다. 이러한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 다음 A에 대한 행동 단서입니다. 앞에 요거 두 개를 했고 A에 대한 행동 단서예요. 이거는 과거 경험이 재현된 것인지, 재현됐다는 건 과거 경험이 학습된 것을 다시 재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를 모델링한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의 지금 어른 자아 상태가 과거의 어떤 학습에 의한 것인지 또는 자신의 부모가 그런 어른 자아 상태에 놓여있던 그걸 자기가 그대로 본받아서 현재 A 자아 상태를 만든 것인지를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이 사람이 과거에 부모의 어떤 부분들에 또 어릴 때의 어떤 경험들에 또 과거 어릴 때 부모의 어떤 어른 자아 상태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의 현재의 이 자아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관점에서 보는 걸 역사적 진단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가 현상학적 진단이에요. 현상학적 진단. 과거 지나간 상황을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재경험을 한다면 바로 그것을 우리는 현상학적 진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CP와 MP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죠. 아버지가 어릴 때 이 사람에게 욕을 하고 때리고 폭력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동은 그 아버지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을까요? 두려움, 화, 무섭고 불안 이런 걸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릴 때는 힘이 없으니까 그걸 드러내지 못했을 뿐이지 그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성인이 된 이후에 과거 그거를 다시 회상을 하니까 어떤 게 올라올까요? 회상은 그때 당시에 그게 다시 재현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힘이 없었지만 지금은 뭐 자기를 지켜주는 힘이 있으니까 자기 그 꽃 같은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서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할까요? 그때 아버지가 했던 욕을 자기가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분노 했던 그 감정을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바로 우리가 어디로 볼 수 있는 가 현상학적 접근, 현상학적 진단으로 이 사람을 이해하는 거야.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을 과거에 누구에게 배운 겁니다? 바로 아버지에게 피해서 배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정서를 나타내줘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결국은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닮아간다 했습니까? 부모를 그대로 모델링하고 부모를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의 뭐로 살아간다? 그림자로 살아간다라고까지 말을 하잖아요. 자, 이게 현상학적 접근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만 선택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 자신에게 맞는 또 그 대상에 맞는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도 돼요.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건 행동적 진단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 전에 그냥 막연하게 봤던 게 이걸 행동적 진단 방법으로 그 사람의 자아 상태를 파악할 수도 있고 사회적 진단 방법, 역사적 진단 방법, 현상학적 진단 방법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현상학적 진단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이 욕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 앞에 있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그 아버지가 욕을 먹어야 될 만큼 욕을 들어야만 할 만큼 아버지가 나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뭘까요? 이 사람이 현재의 아버지의 통제적 어버이의 그걸 자기가 드러내고 있는 것은 결국 지금 여기가 아니고 과거에 이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현재 그걸 나타내고 있잖아요. 욕하는 거는 행동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이 사람의 어떤 모든 걸 보고 그 사람의 자아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대해야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하나의 뭐를 찾는다?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입니다.